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24일 진단키트 종목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늘어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과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과 같은 그런 이슈 때문에 조금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지금 거의 2, 3일 정도 연속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오늘도 매수를 하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코스피 4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반등을 좀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21선 위로 코스피가 확실히 뚫고 나가지는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21선을 위로 다시 뚫어버린다면 조금 좋은 패턴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21선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으로 진입하는 그런 추세가 나온다면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 자체가 점진적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점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뭔가 섣불리 이 증시가 반등을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 자체를 죽이면서 증시를 관망하고 있다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특히 이제 금융 투자자가 좀 매수를 했는데요. 금융 투자자 같은 경우는 증시를 좀 오랫동안 계속 끌고 가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단기성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길게 투자를 하고 길게 보고 들어오는 그 연기금 투자자가 많이 빠지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오늘 이제 어제 오늘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합쳐서 2천억도 되지 않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뭔가 건강하게 좀 올라가는 움직임이 아니고요. 조금은 관망하는 움직임이고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등을 해서 하락할 때도 이제 코스피보다는 하락은 많이 하지 않았고요. 바로 이제 V자로 반등했고요. 그 고점 이상으로 지금 치고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5포인트 오르면서 1055포인트까지 코스닥이 치고 나갔고요. 주봉, 월봉 둘 다 이렇게 위로 뻗어나가면서 좋은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세상으로도 이제 고점을 이어갔고요. 네, 코스닥 언제까지 상승을 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기술주들이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 이외에도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그런 코로나 관련주들이 또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좋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환율을 보게 된다면 환율이 이제 1150원 정도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장기적인 이평선을 뚫고 나니까 이렇게 서서히 뻗어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도 계속해서 상승이 좀 예상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네, 어, 선물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보면 뭐 다우존스, 나스닥 둘 다 상승하고 있고요. 프랑스 비롯해서 이제 유로톡스가 1% 정도 상승하면서 또다시 이제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상승을 해서 마무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차주에도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것인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많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계적인 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6만 명 이상씩 확진이 되고 있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아무래도 확진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코로나에 대해서 이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방역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 경계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고, 어, 그런 변동성 있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투자 신중하게 하시고요. 지금 장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너무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보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키트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잠깐 네, 전체적인 시황 정도 확인을 하고요. 자, 오늘 현재 시간 네, 1243명으로 뭐 목요일과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계속해서 이제 1600명대로 확진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퍼진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전보다 방역을 소홀히 해서 이렇게 많이 확진되는 거라기보다는 그만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아주 전염력이 크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세를 보았을 때도 오늘 현 시간부로 세계 확진자는 50만 명 이상이 잡히게 되었고요. 6월 달을 저점을 찍고 다시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사실 이제 일반 감기, 그 다음에 냉방병과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가을, 겨울이 다가왔을 경우에는 그런 환자 구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진단키트 활용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독감 진단키트라든지 그런 동시 진단을 할 수 있는 키트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토착화되어서 풍착화되어서 풍토병으로 이제 좀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류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떠나서 그냥 같이 살아야 되는 정도가 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진단키트 활용도가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이게 그냥 방치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전염력이 크기 때문에요. 독감과 같이 이제 좀 치명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독감 환자가 순식간에 너무나도 확대가 돼버리면 병원에서도 이제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환자 수가 많아져 버릴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치명률이 떨어지더라도 제때 이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관리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독감 자체도 치명률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치명률에 대해서는 확진자 수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좀 떨어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화이자 AZ 백신 2차 접종 6주 뒤에 항체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백신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항체가 감소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 재접종을 해야 되는 부스터샷을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스터샷이라는 것이 세 번째 이제 접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 백신 수요도 증가를 할 것이고 이렇게 6주 뒤에 항체가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코로나19에 대해서 방어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방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코로나19는 계속 유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신주라든지 진단키트주들이 좀 더 다시 실적이 더 확대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미국 증시를 좀 보았을 때는 뭐 퀴델이라든지 에보트라든지 아니면 퀴아젠 뭐 이런 주식들을 보았을 때 진단키트 종목들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진단키트 종목들이 사실 좀 크게 반등을 하다가 약세를 띠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이 이제 넘어가고 났을 때 가을이 다가왔을 때 분명히 대유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 보건당국에서도 델타 변이 사상 최강 전염력진인 호흡기 질환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감기처럼 치명률이 좀 떨어졌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뭐 10만 명, 뭐 20만 명 이런 식으로 걸렸을 때는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인도와 같은 그런 상황이 인도가 괜히 하루에 40만 명씩 걸렸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 진단키트 종목들도 분명히 시세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목요일쯤에 시간 외 가격이 다들 상승하면서 좀 진단키트 종목이 뜨겁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실망스럽게 몇 종목은 이제 오르고 몇 종목은 오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크게 내린 종목은 없고요. 보합 정도로 마무리한 것 같고 일단 엑세스바이오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7,75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1,450원 올라서 5.5% 올랐습니다. 자, 엑세스바이오도 초반에 재미없게 진행이 되었다가 갑자기 이제 오후에 시세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적당히 이제 좀 내려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5% 정도 상승을 했고요. 확실히 이제 이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 힘이 좀 있었습니다. 엑세스바이오가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고요. 저는 갑자기 올라가길래 뭔가 호재라도 떴는 줄 알았는데 그런 호재는 없었고요. 일단 분명히 이제 엑세스바이오는 자가 항원 키트라는 것을 이제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7월 달 안에 좀 소식이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다음 주면 이제 7월 달이 끝나는데요. 어떻게 소식이 나올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렇게 시세가 갑자기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를 했고요. 한번 다음 주에 좋은 소식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보았을 때는 쌍봉을 찍고 떨어지면서 좀 좋지 않은 패턴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다행히 이쯤에서 양봉을 띄우면서 60일선은 지켰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이제 1차 파동, 그 다음에 2차 파동이 절반 정도 하락을 했다면, 이제 3차 파동이 나와야 되면서 1차와 같은 그런 크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 4만 중반대 정도까지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좋은 소식이 좀 터져준다면 전고점까지도 넘어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7월 말에서, 네, 7월 말에서 그 8월 초까지죠. 8월까지는 이제 실적 발표일입니다. 그래서 잠정 실적 발표가 엑세스바이오가 저번에는 이제 4월 26일에 나오면서 다음 주 정도에 나왔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번에 이제 2분기 정도에는 어떻게 나올지, 네, 1분기는 그렇게 나왔었는데 1분기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아주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보였고요. 이번에도 네,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온다면 아주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엑세스바이오가 이제 주로 미국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 확진자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늘었고요. 보시면 지금 6만 7천 명, 그리고 실제로 이제 10만 명 정도가 집계가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도 대유행이 시작되었고, 네, 브라질에서도 대유행이 시작되었고, 지금 엑세스바이오는 항원 키트가 주력인데요. 그 항원 키트가 분명히 많이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자, 한번 기대를 해볼 거고요. 거래량 자체가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한번 거래도 터질 때가 되었습니다. 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실적만 가지고 보았을 때는 1분기 실적이 1,800억이고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네, 재무적으로는 아주 높은 기업이다. 아주 평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젠이고요. 200원 하락해서 76,000원입니다. 시젠이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면서 하락을 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이제 다른 키트주들 내리면서 같이 좀 하락을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1차 파동의 절반 정도까지 하락을 시켰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시세를 주면서 좀 뚫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하락을 한번 무상증자 이슈로 좀 시원하게 뚫었다가 그대로 이제 나오면서 좀 무상증자 물량에 대한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이 끝났을 때는 분명히 시젠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생각보다 하락 이 세가 쉽사리 좀 올라가지 않네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도 지금 양봉 원봉 3번씩 사이클을 주면서 아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시젠도 지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7월 20일부터 이때부터 해서 좀 뭔가 추세가 전환된 것 같습니다. 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기관이 이제 대신 매도를 좀 합니다. 금융 투자라든지 아니면 사모펀드 좀 매수했는데요. 기관 투자자가 좀 매도를 하는데 자, 분명히 외국인 투자자가 주로 매도를 하고 공매도를 쳤던 그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시즌도 분명히 반등이 필요한 시점이고 주봉상으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좀 다시 한번 양봉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랩지노믹스고요. 350원 상승해서 28,700원. 자, 계속해서 이제 밀어 올릴 듯 말 듯 하면서 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에도 조금 내리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이제 21선을 받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 정도에서 서서히 이제 주가를 간질간질 하면서 움직이다가 분명히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선을 계속해서 태우고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 21선을 터치할 때마다 좀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는 21선이 조금 이제 평행해질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여기서 한번 시세가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이제 차주 정도에는 좀 움직임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2분기 키트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분명히 2분기 실적이 작년 2분기보다 훨씬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분기마저도 중동 쪽이라든지 인도 쪽에 추가 수주를 하면서 적지 않은 양을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도 아주 좋게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 영업이익이 매년 1,000억 정도씩, 1,000억인가요? 작년에 랩지노믹스가 얼마 나왔죠? 어, 500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네.
올해는 500억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맞는 기업 평가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추세선으로는 상승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이제 전고점까지 치고 나간 종목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랩주닉믹스도 그만큼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제 매도를 했고요. 이제 외국인도 조금 팔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기타 법인에서 조금 매수가 들어왔고요. 뭐 특별히 움직임이 있었던 세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젠텍이고요. 수젠텍은 부합으로 마무리를 했고, 여기서도 이제 계속해서 요 정도 상승분을 이제 다 반납을 해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수젠텍도 계속해서 이제 수렴 패턴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체 키트 이렇게 확산세가 급증을 하게 되면 항체 키트, 항원 키트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요. 이 정도에서 확실히 이제 슈팅을 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이제 횡보를 했기 때문에 한번 시세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수를 했는데 일단 수젠텍 3자 유상증자 또 받았고요. 3자 배정. 그래서 분명히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 왔는데 움직임을 다음 주에 한번 줄 수 있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바디텍메드 50원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자, 바디텍메드도 계속해서 뭐 수젠텍과 비슷하게 움직임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움직임 없이 계속해서 이제 수렴 패턴을 만들고 있고요.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시세를 줘야 되는 타이밍이긴 한데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241선 아래 위로 해서 계속해서 주가를 좀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치고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인데 자, 진단키트가 다 같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수급 자체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요. 바이세메드도 분명히 한번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SD 바이오 센서, 진단키트의 이제 거의 대장주죠. 시젠과 같이 대장주고요. 실적으로 따진다면 SD 바이오 센서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양봉 라인을 거의 회복을 할 것 같이 마무리를 했고요. 요 음봉이 별로 좋진 않았는데 하루 만에 이제 어느 정도 라인까지 다시 밀어 올리는 모습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일선이 그려지기 시작했고 5일선을 저항 맞고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라인을 회복을 해주면서 5일선을 좀 태워준다면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얘도 뭐 크게 지금 장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거래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이제 4일 연속 시작했다는 점,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특히 이제 연기금이 이 SD 바이오 센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진단키트 시장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 이런 곳에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은 바이오니아고요. 바이오니아는 이제 사실은 진단키트 종목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바이오 종목 쪽으로 소스가 터지면서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N자로 좀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이렇게 음봉으로 자꾸 이제 주가를 눌러버리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시간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바로 이제 음봉을 나오면서 좀 이제 정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5일선을 태우면서 계속 주가를 우상향으로 상승시키고 있는 모습은 좋게 보입니다만 바이오니아도 제가 이제 며칠 좀 보긴 했는데 아래 위로 아주 크게 흔들어 버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고 그런 소스들 뭐 유산균이라든지 그런 좋은 소스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시간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길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를 보았을 때는 외국인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왔다가 또 하루 만에 나가는 모습 이런 식으로 좀 단타를 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외국인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주가를 아래로 흔들어 버렸을 때는 상당히 이제 힘들죠. 단기적으로 투자했을 때는.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길게 보시는 분들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바이오니아도 PCR 키트가 주력 종목이기 때문에 이 키트 실적도 좋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약이라든지 이런 기술 이전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휴마시스고요. 휴마시스 650원 상승해서 19,300원입니다. 그래서 3% 정도 상승했지만 자, 베트남이었나요? 네, 기술 계약 공시가 뜨면서 좋게 판매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주가가 눌려지는 모습. 하지만 뭐 조금 상승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좋은 소식에도 주가가 눌려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했거나 아니면은 주가 하락 이후에 재상승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눌러놓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긴 한데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액세스 바이어와 아주 유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쌍봉을 찍고 이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라인에서 주가를 받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항체 키트라든지 항원 키트가 아주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제 시간도 적게 걸리고요. 여러 이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는 빨리빨리 신속하게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을 가을, 겨울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름에 지금 정도의 이 진단키트 종목들이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도 이 정도에서 반등을 하길 기다리겠고요. 투자자를 봤을 때는 외국인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조금씩 하다가 뭐 팔다가 이렇게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얘도 외국인이 좀 단타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키트 종목이라든지 바이오 종목이 하루하루가 지금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미래 가치를 믿고 좀 단기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분명히 시세가 한번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종목 지금 증시는 생각보다 이제 반등을 잘 했는데 진단키트 종목은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코로나가 또 부각이 되면서 증시가 떨어지면서 또 진단키트 종목이 강세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증시라든지 이런 진단키트 종목을 보았을 때는 이미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작했다는 점 주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좀 좋은 움직임으로 여러분들을 뵈었으면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